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광명북고 2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수리논술 수행평가 관련된 문제들 먼저 학습하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문제가 총 6문제가 있고요. 앞에 있는 1, 2, 3번 중에 하나, 4, 5, 6번 중에 하나의 문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형으로 풀이를 정리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풀이를 할 거고, 그 풀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은 1, 2, 3, 4, 5가 각각 적힌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으려고 한다. 어느 상자에도 공에 적힌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을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문제에 대한 어떤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3 이상이 되는 것과 이상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한 개씩 들어있거나 2개 정도가 들어가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죠. 3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죠. 그죠? 3, 4, 5가 들어가도 다 합쳐서 12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4개 이상의 공이 들어갔을 때, 4개 이상의 공이 들어갔을 때는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한 개의 상자에 4개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1, 2, 3, 4, 5가 다 들어가면 당연히 1, 2, 3, 4, 5 다 더하면 15니까 1, 2, 3, 4, 5까지 들어가면 얘가 15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죠? 1, 2, 3, 4, 5 말고 4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2, 3, 4, 5가 들어갔을 때 1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3, 4, 5가 들어가도 13이 되나요? 13? 1, 3, 4, 5가 들어가면 13이 되죠. 1, 3, 4, 5. 그리고 3이 빠져서 1, 2, 4, 5가 들어가면 1, 2, 4, 5가 들어가면 9, 10, 12.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네. 그지? 결국에는 우리한테 원하는 건 거꾸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3가지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를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빈상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복순열의 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중복순열의 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복순열을 이용한다. 이제 풀이는 여기서부터 쓸게요. 풀이는 여기서부터 쓰자. 풀이를 여기서부터 쓰면 이렇게 가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은 중복순열의 수는 n파이 r로 계산하죠. n의 r제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복순열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경우의 수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적힌 공,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건 3파이 5, 3의 5제곱 해서 24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43가지 경우가 있고, 그 243가지들 중에서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를 오히려 빼자고.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거니까 이상이 되는 경우를 첫 번째 1, 2, 3, 4, 5가 다 한 상자에 담기는 겁니다. 1, 2, 3, 4, 5가 다 한 상자에 담길 때 1, 2, 3, 4, 5가 한 상자에 넣는 경우, 이 넣는 경우에 대한 방법의 수는 이제 뭐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이렇게 3가지가 있겠죠. 그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1의 5승이 되는 거야. 1의 5승. 그래서 한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세 가지가 되죠. 세 가지. 그다음 두 번째는 2, 3, 4, 5가 한 상자에 담기는 경우. 이 넣는 경우는 2, 3, 4, 5가 들어갈 자리하고 그 다음에 그죠. 2, 3, 4, 5하고 딱 그 2, 3, 4, 5와 1을 서로 다른 두 상자, 두 상자에 넣는 경우.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서로 다른 상자에 넣어야 되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P 2를 하면 6가지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6가지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1, 3, 4, 5 똑같죠? 1, 3, 4, 5와 2라는 공을 서로 다른 두 상자에 넣는 경우. 이것도 3P 2를 통해서 6가지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는 243에서 3가지, 6가지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 228가지 경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서술을 하는, 그러니까 수리 논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 좀 살을 붙여서 막 글로 쭉 풀어 나가는 게 이제 그 풀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자,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5를 만족시키는 x, y, z가 모두 홀수인 양의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얘를, 그러니까 문제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중복순열을 쓸 수 있는 상태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먼저 쭉 해줘야겠지? 중복조합을 쓰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어떤 뭐 특정한 값이 하나 나온다고 칩시다. 뭐 n 여기서 n은 의미 아닌 정수. n이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라 이렇게 주고서 단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 그리고 여기서 n은 자연수일 때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해의 개수,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할 때 3HN이라고 하는 요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겠죠. 3HN.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런 중복 조합을 쓰기 위해서 우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홀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x를 홀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1, 3, 5, 7하고 나가는 이런 숫자들의 배열이니까 여기서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2k 뭐 플러스 1, 여기서 k는 의미 아닌 정수, 이런 식의 어떤 배열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풀이를 잡아줄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이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x라고 하는 문자, y라는 문자, z라는 문자가 모두 다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2x 더하기 1, y는 2y 더하기 1, z도 2z 더하기 1이라고 잡고,
그지? 여기서 이제 이 큰 X, X, Y, Z는 음이 아닌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x 더하기 1에 2y 더하기 1, 2z 더하기 1은 15이므로 뭐 111 더한 거 넘겨서 빼주면 12 될 거고요. 2로 나눠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큰 x, 큰 y, 큰 z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설명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문제 자체가 큰 x, y, z는 x, y, z에서 6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 거죠. 중복 조합의 수이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3H 6에 대한 계산을 하면 되죠. 3H6은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1 빼고 뒤에 건 그대로, 그러면 이제 8C2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의 개수가 28개다 라고 해서 28을 최종적인 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 이어서 갑시다. 3번 보면 n이 2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정수인 해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인데, 요놈이 정수인 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요놈을 먼저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아직은 풀이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정수인 해가 되려면은 이 주어진 식이 2하고 5에 n하고 n으로 맞춰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2x 빼기 n, 5x 빼기 n, 요게 이제 0이 되어야 하니까 x는 2분의 n 또는 x는 5분의 n이 답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정수인 해가 돼야 돼. 정수해. 그러려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n하고 5분의 n이 모두 정수가 돼야 되니까 모두 정수가 아니구나. 여기 정수인 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얘네들 중에 하나만 정수해도 되는구나. 정수해를 가지려면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 되겠네. 2분의 n이 정수가 되려면 n은 2의 배수, 그리고 5분의 n이 정수가 되려면 n은 5의 배수가 돼야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정수해가 존재하는 거지 모두 정수해는 아니니까 얘는 또는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어떤 상황들 자체는 우리가 확률에 대한 덧셈 정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러니까 사건 A, 2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되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에 대한 요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2의 배수가 될 확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될 확률, 그다음에 중복되는 거 있죠? 여기서 중복되는 확률, A, 교 B를 한번 빼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설계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써야 되는 개념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쓸 거예요.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덧셈 정리. 이거를 갖다 문제 중간에 한번 써볼까 그러면. 자, 문제 조건에 맞는 요 풀이를 이제 갑니다. 풀이를 가면 주어진 2차 방정식 10x 제곱 빼기 7nx 더하기 n제곱의 경우에 얘를 갖다 인수분해하게 되면 2n, 쟤를 인수분해한 거죠. 논술형이니까 다 쓴다라고 볼까?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쓴다라고 보면 10의 x제곱 빼기 7nx 플러스 n제곱은 0. 여기에서 이거를 풀면 그러면 2x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n은 0이므로 따라서 x는 2분의 n 또는 x는 5분의 n1이 되는 거죠. 얘가 정수인 해가 존재하려면 여기에서 이제 정수인 해가 존재하려면
n은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이어야 한다. 5의 배수이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상황을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n이 2의 배수인 사건, n이 2의 배수인 사건, 2의 배수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n이 5의 배수인 사건,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뭐죠? 그러면 여기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사건, 다시 얘기하면 10의 배수인 사건이 A 교집합 B이므로 그리고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하여 A 합비 n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확률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A라는 사건은 2의 배수니까 이 n이 20 이하의 자연수면 20개 중에 10개가 그지? 2의 배수가 될 거고, 그 다음 20개 중에 5의 배수는 4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0의 배수는 2개가 있겠죠. 20분의 2 이렇게 해서 20분의 6, 20분의 14, 20분의 12, 20분의 12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5분의 3이 돼야 되죠. 따라서 5분의 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오케이? 이 과정에서 확률에 대한 덧셈 정리 정도만 나열해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로 하는 어떤 그 배경이 되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한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 문제도 볼게요. 4번 문제. 자, 봉투와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려고 한다. A 봉투에는 빨간 카드 5장과 노란 카드 3장, B 봉투는 비어있고 A 봉투에서 임의로 카드 2장을 동시에 꺼내어 빨간 카드가 1장이라도 나오면 꺼낸 카드 2장을 봉투 B 봉투에 넣고 게임이 끝난다. 빨간 카드가 1장도 나오지 않으면 꺼낸 카드 2장을 B 봉투에 넣은 후 A 봉투에서 다시 카드 2장을 더 꺼내어 B 봉투에 넣고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난 후 B 봉투에 빨간 카드가 1장 들어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에 대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A 봉투에 빨간 카드가 1장, B 봉투에 이제 빨간 카드가 1장만 남아 있어야 되면 먼저 우리가 A 봉투에 들어있는 카드들 중에서 내가 2장을 뽑겠지. 그 A 봉투에서 뽑는 2장의 카드는 A 봉투에서 꺼내는 A에서 꺼내는 2장의 카드는 빨간 카드와 노란 카드들 중에서 빨간 카드가 2장 나올 수도 있겠죠. 빨간 카드와 A 주머니에서 빨간 카드와 노란 카드가 있을 때 이 빨간 카드가 2장, 노란 카드가 안 뽑혀. 아니면 빨간 카드가 1장, 노란 카드가 1장. 이게 뽑힐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빨간 카드가 안 뽑히고 노란 카드만 2장이 뽑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여기 빨간 카드 1장이라도 나오면 요 카드를 전부 다 B에다 집어넣는 거야. B에다 다 그대로 넣어주니까 그러면 B에는 빨간 카드와 노란 카드의 개수가 2장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고, 여기도 1장 나왔으니까 1장 1장이 되겠죠. 자,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A 봉투에서 다시 카드 두 장을 꺼내는 거지. 그러면 이 맨 마지막 상황의 경우에는 A 주머니에는 그러면 빨간 카드 5장과 노란 카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노란 카드 한 장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 두 번째 시행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빨간과 노랑 중에서 빨간 카드 두 장에 노란 카드가 안 뽑히거나 한 장 한 장이 뽑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다 얘네들을 B에다 집어넣어야지. B에다 집어넣어야 돼. 자,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B에 빨간 카드가 한 장만 들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첫 번째 빨간 카드 하나 노란 카드 하나를 뽑았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하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빨간 카드 하나 노란 카드 하나를 뽑은 다음, 그 다음에 빨간 카드 노란 카드를 뽑는 상황이 있겠지. 그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조건들을 다 맞춰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풀이를 적을 때 이렇게 가야겠는데, A 주머니에서 A 봉투에서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경우는 첫 번째 A 봉투에서 빨간 카드 한 장과 빨간 카드 한 장, 노란 카드 한 장을 뽑아 한 장을 꺼내는 경우, 요거하고, 두 번째 A 봉투에서 노란 카드 두 장을 꺼낸 후, 다시 두 번째에서 꺼낸 다음에 다시 꺼낼 때 노란 카드 한 장과 빨간 카드 한 장과 노란 카드 한 장을 뽑는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A 봉투에서 빨간 카드 한 장과 노란 카드 한 장을 꺼내는 경우에 대한 확률은 전체 8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을 뽑을 텐데, 빨간 카드가 5장이니까 5장 중에 하나, 노란 카드 3장 중에서 하나를 뽑는 이런 확률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28분의 5, 3, 15, 28분의 15가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먼저 82분의 노란 카드 3장 중에서 2장을 뽑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6장의 카드 중에 2장을 뽑을 때 빨간 카드 한 장과 노란 카드 어차피 한 장밖에 안 남았죠. 노란 카드가 한 장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상황이 되면 28분의 3, 5, 3, 15, 5, 1은 5, 얘가 3분의 1이니까 28분의 1.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1과 2로부터 28분의 15와 28분의 1을 더해서 28분의 16, 4로 나누면 4, 7에 28, 4, 4, 16 해서 28분의 4가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어느 보석 감정 회사에 감정 의뢰가 들어오는 보석의 80%는 진품이고 20%는 가품이라고 한다. 이 회사의 보석 감별사가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판별할 확률이 0.02,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판별할 확률이 0.03이라고 할 때, 이 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진품으로 감별할 때 감별한 보석이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 돼야 되죠. 조건부 확률. 우리한테 원하는 이 확률 자체가 조건부 확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품으로 감별한 보석이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 그럼 얘가 가품이야. 가품인데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 그지? 진품으로 감별을 먼저 해야 돼. 진품으로 감별을 한다. 진품으로 감별을 한다. 그리고 얘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죠. 보석이 풀이 잡을 때 가야죠. 보석이 진품인 사건을 A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진품으로 감별하는 사건, 진품으로 감별하는 사건을 B. 구하는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진품으로 감별을 하니까 B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진품이야. 진품으로 감별을 했어. 근데 얘가 진품이 아니야.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확률을 구하려면 먼저 B가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진품으로 판별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진품으로 판별하는 확률은 얘가 진품을 진품이라고 감별하는 경우와 진품이 아닌 것을 진품이라고 감별하는 경우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P에 진품을 골라서, 그리고 얘를 갖다가 진품이라고 감별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죠. 곱해주는 거지. 그리고 또 가품을 골라서 얘를 갖다가 진품이라고 감별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진품은 80%, 보석의 80%가 진품이니까 0.8 곱하기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판별하는 게 0.02니까 진품이라고 판별할 확률은 0.98이 돼야 돼. 나머지 0.2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판별할 확률이 0.03인 거죠. 0.03을 곱하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72에 64, 784, 0.784에다가 0.006, 그럼 0.79, 0.79의 확률로 진품으로 이제 우리가 판별하는 확률을 구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의 A의 여사건 B는 PB분의 P의 A의 여사건의 B, 이렇게 되죠. 사실 여기 다 구해놨어요. PB가 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확률 있지? 0.006. 요게 이제 가품을 진품이라고 한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PB가 0.79, A여 교 B가 0.006. 그러면 분모분자 1000 곱하면 790분의 6이 되겠네. 분모분자 2로 나누면 395분의 3.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자,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은 탁구 시합에서 A가 B를 이길 확률이 3분의 1, B가 C를 이길 확률이 5분의 2, 그 다음에 C가 A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다. 오른쪽 대진표와 같이 승자 진출 전 방식으로 탁구 시합을 할 때 C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C가 우승하려고 하는 상황들 자체가 일단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C의 위치가 요 앞에 오느냐 아니면 요 뒤에 있는 자리에 오느냐. 뒤에 오는 거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1번의 경우에 1자리에 배정이 돼서 얘가 C가 우승을 하려면 1의 자리에서 C가 우승하려면 C하고 2번에서 경기한 사람이 우승해서 올라온 우승해서 올라온 사람하고 뭐 붙어 A하고 붙어 아니면 C하고 B가 붙어 이런 상황이 있을 거고 그지? 그리고 2번에 C가 배치가 되면 C는 뭐 A하고 경기를 한 다음에 다시 B하고 경기를 해야 되고 C는 B하고 경기를 한 다음에 A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잡아 나갈 때는 이렇게 가야겠다. 첫 번째 자리 각각의 자리에 이름을 붙이면 첫 번째 자리에 첫 번째 자리 C가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 그리고서는 이제 얘가 결승으로 진출하는 거죠. 경우에는 첫 번째 결승에 A와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승에서 B와 만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거야. 그러면 먼저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A와 B가 배치가 되고 A와 B가 그죠? A와 B가 만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먼저 A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세 개의 자리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올 확률이 3분의 1이야. 첫 번째 자리에 올 확률.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겨뤄서 A가 이기는 거지. A하고 B가 만나서 A가 B를 이겨야 돼. 이게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 다시 A가 올라와서 C가 A를 이겨. 이게 이제 마지막에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18분의 1의 확률이 될 거고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 A가 첫 번째 자리에 올 확률 3분의 1 그 다음에 요번에는 A가 B한테 져서 B가 이긴 거죠.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2가 될 거고 B가 C를 이길 확률이 5분의 2란 얘기는 C가 B를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야. 5분의 3 그래서 얘네들을 차례대로 곱하게 되면 15분의 2가 남겠죠. 15분의 2 C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자리에 오는 경우 결승에서 B와 만나. 결승에서 B와 만난다는 얘기는 그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C하고 A가 먼저 만나는 거죠. 그죠? A하고 먼저 만난 거야. 두 번째나 세 번째 자리에 배정될 수 있는 경우도 역시 3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되고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와서 먼저 A하고 경기를 해야 되니까 C가 A한테 이겨야 돼. C가 A한테 이겨 2분의 1. 그리고 나서 B한테 이겨 5분의 3.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순서만 다르지 똑같죠. 이번에는 결승에서 A와 만나는 경우는 예선에서 그 아래에서 먼저 B한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3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승에 가서 A를 이겨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분의 1의 확률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구한 네 가지 확률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확률들을 모두 다 더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18분의 1, 15분의 2, 10분의 1, 10분의 1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확률들의 총합은 18분의 7의 확률이 남게 됩니다. 생각보다 따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쓰일 것 같아요. 꼼꼼하게 잘 챙겨서 1번부터 6번까지의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에다 필요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채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풀어낸 맨 마지막 경우는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지?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 그리고 두 사건이 서로 독립사건일 경우에 대한 독립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곱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거고, 요 앞에서 풀었던 5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뭐 조건부 확률을 포함하고 있는 곱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거고, 그지? 곱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죠. 4번도 곱셈 정리인데 곱셈 정리를 쓰고 있는 건데 그 곱셈 정리를 통해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을 풀어 봤습니다.